사상 누각이다. 일본의 한국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가자 일본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표현으로 코스피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누군가는 그 좋아하는 신사에서 물 떠놓고 주술을 외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기반이 부실하다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제시하는데, 반면 자신들의 국가는 나라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 그 돈으로 증시를 받쳐주지 않으면 곧바로 무너질 국가라는 점은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정신 상태인데요. 반면 지금의 일본 상태를 정확히 보는 제정신인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제 침체기를 뜻하는 잃어버린 30년, 허나 이제 일본은 30년 받고 이제 40년으로 가고 있다고 정의 내렸는데요. 일본 미즈호 은행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 카라카마 다이스케는 프레지던트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선언한 두 번째 비상사태가 남긴 화근인 저축 과잉으로 일본 경제가 얼어붙는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두 번째 비상사태 선언이 한 개 도와 세 개 현에 내려진 것에 대해 그는 첫 번째 긴급사태 선언보다 이번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면서 이제 잃어버린 40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지난 1월 2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를 필두로 1도 3연의 지사가 정부의 긴급사태 재선언을 요청하였고, 일본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스가 총리 내각의 지지율 저조가 계속 보도되는 가운데 참다 못해 하게 됐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스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지사들이 집요하게 요청을 계속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으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엔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언까지도 그는 예상하고 있으며 긴 어둠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 정부가 내린 이번 결단이 일본 경제에 화근이 된다는 것인데요. 지난 4월에 나온 1차에 비해 그 여파는 너무 크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긴급사태 선언은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미지의 쇼크에 대한 대응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으나, 그 후 감염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여름과 가을에는 겨울에 감염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체제 마련에 서두른다는 이야기뿐이었고, 고작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겨울을 대비하자 라는 것이 대응책이었는데 이는 허풍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역시나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염자가 증가했으므로 점포를 닫으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가계와 기업, 민간 부문에 강한 의구심을 심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공포를 조성하는 편파 보도가 더 강화될 것이기에 소비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고,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한 다음 다시 침체에 빠진다는 더블딥 현상이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죠. 필자는 가장 큰 문제로 불신을 꼽았는데요. 즉 일본 국민들이 이 두 번째 비상사태로 인해 정부의 정책 대응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이는 경기의 불투명함과 직결되며 이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강해지면 가계나 기업의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인들이 정부도 못 믿겠고 불안해서 돈을 줘도 안 쓴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저축률이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저축 과잉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죠. 이런 흐름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그리고 투자가 한층 억제되어 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잃어버린 40년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저축 과잉은 스스로 해결되지가 않아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커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도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이런 모습이 유지되어 왔지만 현재처럼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2020년에 나타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정책의 결과이기에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또 긴급사태 제한이나 유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민간은 또다시 돈을 악착같이
하나씩 모으고 국가는 돈이 부족해지는 이 구도가 상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 구조가 바로 잃어버린 40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번 2차 비상사태 선포는 분명 저축이 답이라는 관념이 더욱 강해지게 만들 것이라서 더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가 우려하는 방향, 일본 국민들은 딱 그대로 가고 있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줬더니 어찌나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지, 아이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다음에 더 큰 위기가 올까봐 대비한답시고 제발 좀 쓰라고 준 돈을 장롱 2번째 서랍 팬티칸에다가 소중히 갖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민들이 그 돈 받아서 모두 쟁여둬 버리면 정부는 정부대로 가난해지고 소비심리 위축은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안이 나름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을 줍니다. 산케이의 칼럼에서는 돈을 풀어도 돈을 쓰질 않으니 이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칼럼은 스가 총리가 다시 한번 1인당 10만엔의 재난지원금을 일률 지급할 것을 제안하며, 대신 이번에는 현금이 아닌 6개월의 유효기간을 붙인 금권, 우리로 치면 상품권을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포를 하면 시중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확실한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방법 아닌가요? 우리 정부가 제1차 재난지원금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 일본일까요? 이미 방역 부문에서 우리처럼 할 수 있다고 믿고 따라했다가 식겁을 하고 있는 일본이죠. 검사를 크게 확장해 나가며 뿌리를 뽑자는 우리 방식을 따라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나와 버려 그 결과 또다시 검사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기가 막힌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의 핵심인 한시적 사용기간을 부여하여 소비 촉진을 일으키는 방식을 또 한 번 따라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일본의 구시대적 행정력과 시스템으로는 우리처럼 신용카드와 페이 등을 겸하는 디지털 행정에서부터 어려움이 클 것은 물론이고, 현금 우대라는 정서가 큰 일본 국민들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일본의 참담한 정책과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일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막대한 피해, 이는 너무나 걱정입니다. 허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확진자 증가수가 피크를 지나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일본 경제 전문가의 말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심리 악화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과 다른 나라들처럼 되지 않는 방법, 우리는 있죠. 어디 있기만 하다 뿐인가요? 이미 해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제서야 생각해낸 이 방법을 우리는 이미 실행해 본 바 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멋진 아이디어와 그 실행력, 그리고 해본 경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우리는 일본처럼 세월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렇게 꼭 우리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보니 또 일본이 이렇게 도움될 때가 다 있네요. 우리는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일본은 우리를 크게 돕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한 다음 소식에서는 다시 불붙기 시작한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최악으로 치닫게 될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